네, 너무 힘들어서 한 챕터씩 끊어가려고 합니다. 클래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에 구온클과 신온클의 개념을 반드시 듣고 오셔야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래스 운영 방식, 클래스를 여실 때는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개설, 시작 화면에서 클래스 개설을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 구분이 나타납니다. 반과 과목과 기타예요. 반 클래스, 과목 클래스, 기타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학급 클래스, 이게 반이라는 걸 체크하고서 여는 클래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없어도 강좌 배포는 가능합니다. 아까 강좌를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그 강좌를 배포하는 행위를 선생님이 할 때는요. 이 클래스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클래스 가입 없어도 배포 가능합니다. 배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반 단위로 관리를 하잖아요. 얘들이 다 가입을 했는지, 수업을 들었는지, 담임 선생님이고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고, 이 반 단위는 학습 단위로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대상이라는 단위가 우리는 항상 학교는 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반 클래스는 필수적으로 만드셔야 하고요. 이 학급 클래스, 반 클래스는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우리 반 교실의 개념입니다. 이 교실이 존재하면 선생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죠. 자, 담임 선생님은요. 클래스 개설자입니다. 개설자는 주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클래스 내에서 조정례 기능을 하시거나 학급 공지사항을 올리실 수 있는데 뭐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교과.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전체가 학습 단위인 교과를 공통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수학 이런 거 분반 안 하는 국어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공통교과 수업을 이제 학급 클래스의 선생님들이 바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 클래스를 필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교과 클래스로 전부 다 운영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관리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반 시간표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려면 반 클래스를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급 클래스에 들어와서 강좌 목록을 뒤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학생 시간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 시간표가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클릭해서 넘어가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얘들아 오늘 사회 수업 들었다. 사회 수업을 들으려면 우리 반 클래스에 들어와서 강좌 목록을 찾아서 사회 몇 월 며칠 몇 교시 수업을 찾아서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하이퍼링크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급 클래스를 굳이 거치지 않고 시작 화면에 그 시간표에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웃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교과 선생님은 학급 클래스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강좌를 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상 강좌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화상이라는 건 이제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그 줌같이 화상 수업하는 그 강좌인데 이 강좌를 이 반에다가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클래스에 가입을 안 하면 그 선생님이 이 화상 강좌 입장 버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입장 버튼이 지금 그 클래스 안에만 있거든요. 네, 웃긴 거죠. 이건 뭐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언제인지 몰라서요. 일단은 지금 화상하시려면 그 학급 클래스에 가입을 하셔서 담임쌤이랑 얘기해서 권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강좌를 뿌리거나 그 강좌에 대한 학습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좌를 뿌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뿌렸는데요. 제가 가입하지 않은 반들도 저는 2학년 수업 들어가거든요. 네, 3학년 수업, 3학년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가 이걸 눌러서 아이들의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클래스에 가입한 교사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화상 강좌할 때 녹화 버튼 눌러서 녹화본 뜬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유롭게 원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미친 상황이 있습니다. 과목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지울 수도 없거든요. 녹화본은. 저는 녹화를 하지 않는 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들은 애들한테 OBS로 촬영해서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케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학급 클래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과목 클래스 알려드릴게요. 과목 클래스는요, 이제 공통교과, 국어나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다 학습 대상인 경우에는요,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과목 클래스 말고 학급반에 그냥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 애들이 어차피 다 들을 거니까. 그런데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제가 선택교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되게 깊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그냥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교과 교사가 과목 클래스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과목 클래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애들이 클래스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구온클에서 이렇게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건데요.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과목 클래스라는 거는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교과 선생님이 교과에 대한 걸 개설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체육이라는 교과에 대해서 1, 2, 3학년 모든 반을 추가해서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 추가를 하실 때 반 추가가 뭐냐면요. 이렇게 아까 이거 클래스 열 때 있잖아요. 클래스 열 때 네. 반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냥 몇 학년 몇 반 하고 끝인데 과목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학년 수업을 들어가면요. 2학년 1, 2, 3, 4, 5, 6, 7, 8반을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1반, 2반, 1반, 1반, 2반, 3반, 4반 뭐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네. 느리네요. 네. 1반, 2반. 키보드가 안 먹어요. 2반, 3반, 4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을 추가하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반 추가가 20개까지밖에 안 돼서 아마 전교를 다 해서 가입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20개가 한개예요. 네, 작은 학교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학년 체육으로 해놓고 2학년 모든 반을 추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있거든요. 그걸 추가해서 가입을 시켜서 아이들은 가입할 때 자기 반을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이제 제가 들어가는 반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3학년을 들어간다. 앞반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들을 추가해서 가입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20개가 넘진 않을 테니까요.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한 클래스만 관리를 해도 돼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 모든 반을 추가하거나 한 학년을 전부 다 추가하면 우리 이제 학년을 나눠 들어가거나 반을 나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선생님에게 클래스에 가입을 하시라고 하고 강좌 관리랑 회원 관리 권한을 드리면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초기에 이거 한 번의 작업만 하시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 클래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기타 클래스는 살짝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과목 클래스랑 다를 바가 없어요. 기타 클래스는 반은 이렇게 플러스가 딱 사라질 텐데 네, 기타 클래스는 똑같아요. 이게 원래 기타 클래스를 이 사람들이 만들 때는요. 그 정규 교육과정 시간표에 들어가지 않는 뭐 방과후나 뭐 상설 동아리 이런 거를 좀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과목과 네, 과목 클래스랑 구분되는 게 별거 없는데 딱 한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아까 시작 화면에 들어가면요. 우리 반 클래스에서 우리 반 시간표 나왔죠. 내 과목 클래스에서 내가 만든 과목 클래스의 시간표가 나왔죠. 기타 클래스가 없습니다. 네, 이 시간표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고요. 이거를 뭐 기타 클래스, 네, 기타 클래스에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는 네, 아마 액 시간표에는 뜨겠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 네, 클래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선택교과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택교과 수업 시 클래스 구성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택교과라는 건요, 이제 분반 수업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해처 모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반이 이미 원 반들이 있는데 그 반 아이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제 해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수준별 수업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수준별 수업은 2개나 3개 반이 흩어졌다가 두 반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반 내에서 이제 심화반, 기초반 이렇게 반반씩만 나뉘는 뭐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선택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교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습 단위예요. 학습 단위. 학습 대상. 학습 대상 단위가 원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2학년 1반 이런 식으로 단위가 되지 않고 2학년 1반 안에서도 저걸 듣는 애, 이걸 듣는 애가 따로 있는 걸 선택교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이 존재하고 뭐 스포츠나 자유학년, 창체 동아리 수업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고등학교는 교과 자체가 선택교과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통합되면서 시간표를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께 받아서 봤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는 거의 선택 교과가 필수일 겁니다. 동아리도 뭐 중학교와 같을 거고요. 과목 클래스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그냥 학급방에 뿌리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대상이 원 단위랑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급 클래스에 배포하게 되면요. 일반에서 축구를 듣는 애랑 농구를 듣는 애랑 배드민턴을 듣는 애랑 방송 댄스를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가 듣는 수업이 아닌데도 시간표에 막 뜨게 돼요. 그러면은 뭐 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출석 체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출석부에 내 수업을 듣지 않는 애들까지 다 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도 혼란스럽게 되죠. 과학 클래스 개설할 때요. 애들은 대체 어떻게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은요. 그 클래스에 가입을 할 때 자기가 들어야 될 수업만 듣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당고기를 한번 스포츠 수업을 듣게 해볼게요. 저희 학교는요. 스포츠 수업을 할 때 4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 EA 하면은 2학년 아이들이 앞반 애들이 이제 1, 2, 3, 4반 친구들이 이 EA라는 곳에 모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방송 댄스를 각각 선택한 아이들이 이제 모였다가 헤쳐서 모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가입을 누르면요. 이렇게 학습 대상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소속한 반을 선택을 하는 거죠. 반에서 이제 분반 작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축구지 하면은 축구반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가입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면 저는 스포츠 EA라는 클래스에서 축구반에 뿌려진 강의만 받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듣느냐? 처음 여기 내 시작 화면에서 듣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배포가 됐을 텐데 여기 스포츠 EA 중에서도 축구만 들어왔죠. 여기에 사실 축구, 농구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축구만 받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는 방금 이렇게 됐고요.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정치와 법 수업이라는 게 1반에서 10반 학생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정법 A, 일부는 정법 B, 정법 C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요. 정치와 법 클래스를 만드셔서 정법 A, B, C를 반추가를 해서 만드시면 아이들은 이렇게 가입할 때 학습 대상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자기가 신청한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목 클래스를 개설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추가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개설을 하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일 슬픈 방법입니다. 모든 반의 반별 과목별 클래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 스포츠, 2학년 2반 스포츠, 2학년 3반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강의 클래스를 여신 분들이 있어요. 뭐 2학년 1반 사회문화, 2학년 2반 사회문화, 2학년 1반에 사회문화 한 명 듣는데 걔를 위해 클래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전에는요. 이제 반추가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원래 내가 선택한 강의만 들어야 되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초창기에 그게 안 됐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는 축구를 선택했는데 농구도 오고 배드민턴도 오고 방송 댄스도 보이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지책으로 선택하신 방법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은 절대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학년별 혹은 해처 모여 대상별로 클래스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스포츠 2학년 앞반 아이들은 스포츠 2A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자기가 선택한 것만 오게 했고요. 2B는 뒷반 아이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이렇게 나이스에 들어가요. 이렇게 나이스에 스포츠 2A 해서 2A에서 각각의 선택 종목들 축구, 농구, 배드민턴 해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 명단 있잖아요. 출석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전 학년이 다 개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스포츠가요. 1학년도 있고요. 1학년 A, 1학년 뒷반, 2학년 앞반, 2학년 뒷반도 있고 3학년 앞반, 3학년 뒷반도 있다면 아예 스포츠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1학년 앞반 축구 1학년 뒷반 축구 이런 식으로 분반을 이렇게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6개에다가 4종목이니까 24개라서 아마 4반은 못 만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해보시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학교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택교과 수업을 하실 때 과목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또 똑같이 동아리 클래스를 만들 때도요. 과목 클래스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저희 동아리 시간이요. 정규 시간표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물론 매번 하지는 않지만 어떤 날을 정해서 동아리 날이 있죠. 그리고 그 날은 정규 시간표 1, 2, 3, 4, 5, 6, 7, 8 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시간표에 이렇게 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과목으로 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아리 클래스 구성하는 방법은요. 이제 동아리를 과목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는 건 이제 아실 테고 반추가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낸 거 그냥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분반은 현재 20개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네, 동아리가 엄청 많아요. 어떤 학교는 50개, 60개까지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연수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학년별 구분이 필수값임. 공통학년 분반을 만들 수가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말도 안 되죠. 자, 제가 과목 클래스에서 동아리 클래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요. 네, 어이가 없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개가 끝이에요. 여기서 막 누르다가 20개에서 멈추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미 해보신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요. 학년을 선택하지 않으면 분반 자체를 아예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이 아예 고려되지 않은 거죠. 제가 이거 EBS에 물어봤는데 공통이라는 필드를 만들 생각이 없냐 하니까 네 그건 뭐 지금 시스템이 다 학년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건 안 된대요. 웃기죠. 강의 부가 정보 입력할 때는 공통을 체크할 수 있게 해놓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웃기죠. 네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반을 다르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학년 동아리 있잖아요. 도서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1학년 도서반, 2학년 도서반, 3학년 도서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학년은 반을 3개씩 차지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게 20개가 다니까 공통학년 동아리는 많아봤자 뭐 한 6개 만들 수 있겠네요.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됩니다. 개설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학년별로 몇 학년 동아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분반으로 학년별 동아리명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건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링크는 나중에 댓글 같은 걸로 해드리고요. 이거 보면요.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네. 보시면 1학년 동아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나 있어요. 13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한 클래스 안에 요 부서를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동아리는 따로 아예 만들어 버려도 될 것 같네요. 숫자를 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년별 동아리명, 그러니까 클래스명을 1학년 동아리 로 만들고 각 분반들을 이제 해당되는 것들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아리 담당 교사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거 이렇게 학년별 동아리를 하면요.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 애들이 다 여기에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강좌를 얘네한테 배포할 때는 가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회원 관리가 필요해요. 회원 관리. 애들이 다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지 강좌를 배포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 가입을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동아리별로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반 클래스라고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반 추가로 넣긴 넣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 셋을 해서 얘네한테 배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요. 가입을 내 거니까 가입을 따로 필요할 필요 없죠. 선생님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양쪽 다.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요. 학년이 섞이는 동아리 있잖아요. 얘네 1, 2, 3학년 도서반 애들은요. 한 번 선생님이 강좌를 배포하실 때요. 강좌를 배포하실 때 1학년 도서반, 2학년, 3학년을 다 클릭해서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학습 관리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따로 뜨긴 할 거예요. 좀 귀찮죠? 어쩔 수 없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의 부가 정보에서요. 그러니까 강의를 만드실 때요. 수업 자체의 학년을 공통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으로 설정을 하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학년 섞이는 동아리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동아리를 옹클에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 줌으로 할 거예요. 혹시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택 교과 수업 할 때 클래스 구성하는 것과 동아리 클래스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